자, 오늘 이제 9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김하성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김하성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타격에서 또 뭔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또 멜빈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의 이 최근 부진에 대한 생각까지 한번 좀 정리해본 기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19일이었죠.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서 6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3타수 무안타, 2경기 연속 무안타 부진이 이어졌고요. 볼넷 하나, 삼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17일에 3안타에다가 뭐 야수를 상대로긴 하지만 홈런을 때려내면서 타격 부진을 좀 씻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다시 무안타가 2경기로 길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시즌 9홈런에 10도루 53타점, 타율 2할 4푼 7리, OPS 0.695. 이제 OPS 7대가 좀 무너졌는데 어쨌든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딱 100입니다. 리그 그렇죠. 평균의 타격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특히 WAR도 고무적이죠.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4.3승. 그러니까 4승을 넘으면 올스타 시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4승을 아직 뭐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넘겼다는 거, 이거 역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성적이고 이제 공수 양면에서 기여한 부분이 참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9월 이 타율이 1할 7푼 굉장히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오페스도 0.58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감독의 신뢰는 여전합니다. 샌디에고의 반 멜빈이 얼마 전에 이제 샌디에고 지역지죠.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하성 선수를 뭐 거의 구세주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지역지가 소개한 이 기사의 제목에도 이 샌디에고의 구세주 중 하나인 김하성이 부활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MLB.com에서도 이제 각 팀의 깜짝 스타를 뽑는 자리에서 김하성 선수가 이 샌디에고의 깜짝 스타로 뽑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밝힌 최근에 이제 부진 원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김하성 선수가 전까지는 나쁜 공에 배트 내지 않고 좋은 공만 노릴 수 있었다. 지금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쁜 공에도 너무 많이 배트가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중계를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김하성 선수 올 시즌 가장 달라진 부분, 노림수가 좋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공에 배트를 냈을 때 허무하게 삼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선관 부분에서 조금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매체도 출전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제 체력 저하가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김하성 선수도 한국에서 사실 이제 키움에서 뛸 때도 여러 시즌 주전으로 뛰었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보다 이 메이저리그가 같은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수 자체가 18경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역시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사실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밤에 가면 한 5시간 안에 도착을 하는데 미국에선 이 정도면 그냥 동네는 좀 오버고 옆 동네, 옆마을 가는 느낌이라고 옆 동네 하더라고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 네. 근데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갔을 때 시차 문제도 있죠. 또 이제 이동 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낮 경기도 굉장히 많고 낮 경기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면은 밤 경기를 한 다음에 24시간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바로 또 이제 열 몇 시간 만에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거의 자고 일어나서 바로 경기하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더블헤더. 올 시즌에 4월 8일에 개막하면서 개막이 한 열흘 정도 밀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4연전이 아니야. 5연전. 그렇죠. 4연전이어도 더블헤더 하나 포함한 4연전. 이런 식으로 하루에 2경기씩 하고 몰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에서만 뛰던 선수가 체력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한국은 얼마나 편해요. 사실 뭐 월요일마다 휴식일도 보장이 돼 있죠. 뭐 우천 연기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가 확실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격수 포지션, 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타임으로 이 유격수 포지션 소화하고 있다는 것도 김하성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김하성 선수도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훈련도 더 많이 하고 치료도 더 많이 받고 있고 더 많이 먹고 더 잘 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풀타임 첫 시즌에는 좀 적응을 하는데도 애먹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 빅리그에 진출했지만 지난 시즌엔 사실 로테이션 멤버 사실 그 이하라고도 볼 수 있었잖아요. 백업이었죠, 백업. 백업에 가까웠었는데 올 시즌에는 타티스 주니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상,
그리고 결국 금지 약물로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버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에이브람스랑 경쟁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줄곧 계속 경기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참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멜빈 감독도 이 김하성 선수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타격 부진이 오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보기에 김하성의 내구성은 다른 모습들처럼 충분히 인상적이고 그는 이제 몇몇 부상을 안고 뛰어왔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멜빈 감독의 신뢰는 굉장히 굳건하고요. 이건 로스터 이동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로사리오가 결국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가면서 크로네너스가 부분적으로 유격수를 가끔 볼 수는 있지만 풀타임 유격수는 지금 샌디에고 로스터의 김하성 선수밖에 없어요. 내야 백업이 없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16일 애리조나전 이후에 이 김하성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지 못한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순위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비도 환상적이고 때로는 공격에서도 짐을 짊어질 때가 있다. 전처럼 타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격수로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1년 내내 모든 플레이를 만들어 왔었고 이 올 시즌에 샌디에고가 거의 모든 팀과 경기를 했으나 김하성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격수는 드물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유격수라는 거를 돌려서 말한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김하성이 경기하는 방식이나 열정, 코칭 스태프의 관점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규감이 될 만한 것이다. 이거는 뭐 이제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에 또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파울 타구를 잡는 과정에서 펜스랑 충돌했는데도 잡아낸다던가 뭐 허슬 플레이 주루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팀 동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확실히 이 멜빈 감독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김하성 선수의 지금 타격 부진이 보통 부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1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뭐 이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멜빈 감독이 이렇게 좋은 말, 이 좋은 모습 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선수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 칭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샴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타율이 1할 때였는데도 그리샴 우리 팀 주전 중간수다.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계속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믿었었고 사실 프로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까지 너무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항상 좌익수로 믿고 고정을 해주면서 어쨌든 이 팀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팅글러 감독 때와는 더가웃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단 관리의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약점도 많아요. 네네. 인게임적으로는 네. 네. 확실히 이제 지난해 드문 출전 기회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올해가 사실 실질적으로 첫 풀타임 시즌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죠.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하면 안 되고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어쨌든 포스트 시즌 진출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시즌 끝나기 전에 타격감을 끌어올려가지고 가을 야구에도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샌디에고가 애리조나 상대로 6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소토와 마차도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드디어 이제 또 이 선수들도 사실은 김하성 선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부진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오늘 경기 전에 마차도가 이제 더그아웃에서 이제 선수들 소집해서 이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침 그 회의 이후에 마차도 선수가 선제 투런포를 때리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역시 후안 소토죠. 후안 소토가 이 장타가 터진 게 18경기 만에 그래요. 네. 거의 지금 20일 넘게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장타를 터뜨렸고 사실 이틀 전에 멀티히트 쳤잖아요. 이 소토가 부진이 정말 길었었는데 사실 커리어 내내 이렇게 부진했던 기간이 길었던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2번 연속 2경기 멀티히트 이 타격감이 살아난다면 이 샌디에고의 순위 싸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뭐 타선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또 어느새 3연승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제치고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미러키와도 2.5경기 4위죠. 미러키는 그렇죠.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만큼 또 샌디에고가 마지막까지 잘 힘을 내서 포스트 시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다르비슈 역시 5경기 연속 지금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네.
만으로 36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노익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샌디에고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만큼 뭐 지금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부진과 또 이제 멜빈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